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이 베이도우 위성 항법 시스템으로 스텔스기 F-22도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등, 또 뚱펑 26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이죠. 대함 타격까지 가능한 그런 것들을 지금 발사대를 250대나 준비하고 있다는 등 미 항모를 타격하기 위한 준비를 가열차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완전히 무력화할 수 있는 그 무기를 미 우주군이 그것을 더욱더 가다듬어서 대량 배치한다라는 소식인데, 중국의 그 꿈, 중국몽은 허위로 돌아가는 건가요?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단신 먼저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드론형 자기 감응식 지뢰로 러시아 보급로를 강타하고 있다 라는 소식에서부터, 크로아티아는 우크라이나의 전차를 공유하고 독일의 전차 할인가에 구매한다 라는 소식까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제 러시아 차량들 하늘뿐만 아니라 땅도 잘 살피고 다녀야 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 주요 보급용 도로에 자기 감응식 지뢰를 장착한 FPV 드론을 뿌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드론으로 도로까지 날아간 뒤 바닥에 떨어져 있다가 차량이 지나가면 폭발하는 방식인데, 러시아군 차량 피해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FPV 드론 공격을 막기 위해 강철 케이블을 만들어 전차에 붙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일종의 슬랫 아머 같은 개념인데, 강철 케이블에 소형 드론이 충돌하면 드론이 케이블을 통과하지 못하고 부서지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과연 실전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후티가 원거리에서 적함을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어뢰 알카리아를 공개했습니다. 후티 주장으로는 일격에 미 구축함도 파괴할 수 있다는데, 모형 선박을 맞추고도 선박이 멀쩡한 것을 보니 탄도 중량이 크게 떨어지는 모양입니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에서 노역한 헤즈볼라의 다른장 로켓 차량을 헤즈볼라 지지자 2명이 다시 탈취해 도주하다가 고속도로에서 체포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 경찰은 골라니 교차로에서 이 차량을 잡아 범인 2명을 체포했는데, 범인들은 해당 차량을 헤즈볼라에 다시 넘기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크로아티아가 자국군 전차들을 우크라이나에 기증하는 대신 독일제 레오파르트 2A8 전차를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크로아티아 육군 M84 전차와 M80 장갑차 각각 30대가 우크라이나 공여 대상인데, 크로아티아가 구매하기로 한 최대 50대의 레오파르트 2A8 전차 가격에서 구체적으로 얼마나 할인되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 사진인데요. 제가 좀 설명 좀 드리고 동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드론이 떨어졌어요. 드론이 떨어져서 이 도로에 탁 맞더니 옆으로 튕겨가지고 노견에 지금 떨어졌습니다. 노견에 떨어져 있는데, 그 뒤에 지금 차량이 지나가죠. 차량 지나가는 것을 감응해서 빵 이렇게 터지는 건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툭 떨어져서 떼굴떼굴 굴러서 노견으로 옆으로 지금 나왔어요. 갓길로. 그리고는 차량이 지나갔는데, 네, 빵 터졌어요. 아마 이 차량은 좀 문제가 없었을 것 같아요. 반응 속도는 좀 느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젠 드론인데 이렇게 자기 감응식 폭약을 장착해서 그러니까 이 쇳덩이가 지나가니까 이제 터지는 거죠. 쇳덩이다, 차량이네 하고 터지는 겁니다. 그런데 좀 반응 속도는 좀 느리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러시아 보급로에 이런 걸 마구마구 뿌려서 보급 차량들을 타격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제 하늘만 볼 게 아니라 땅도 잘 살펴야 되는 러시아군이고, 자, 이렇게 드론을 활용한 무궁무진한 새로운 장비들을 개발해내고 있는 우크라이나다. 정말 참 살기 위한 이런 아이디어가 대단합니다. 그 살기 위한 아이디어 또 있습니다. 러시아군이죠. T-72 전차에 이렇게 케이블이에요. 케이블. 동영상 보시면 예를 들어서 우리 현수교 같은 여기에 금문교감 이런 케이블을 꼬아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두껍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이 쇠 케이블을 치렁치렁 달아놨어요. 그래서 여기 굉장히 강력하겠죠. 여기에 드론이 맞으면 당연히 드론은 이걸 뚫지는 못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포탑까지는 상당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드론이 터진다 하더라도 포탑에는 큰 데미지는 가지 않을 것 같아요. 나름 이거는
여태까지 보여줬던 것보다는 방어력은 꽤 대단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되면 기관총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살기 위해서 공격력을 대폭 희생하는 뭐 이런 장비다라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생존력은 꽤 높아지겠습니다. 자, 이게 후티가 공개한 홍보 영상이에요. 우리 이런 거 만들었어. 자, 의뢰야 하고는 의뢰가 왜 이렇게 포위도로 주행을 합니까? 아마 이제 보여주도록 완전히 그냥 해수면에 바짝 이렇게 붙어서 주행을 하는데, 자, 이렇게 해서 모형 그 선박을 때리는데 모형 선박이 터지질 않아요. 그 말은 탄도 중량이 굉장히 약하다, 위력이 약하다라는 거고, 또 제대로 된 의뢰라면 직격해서 터지는 게 아니라 인근에서 터져서 버블 제트로 때려버려야 되죠. 뭐 그런 것들을 못하는 기술력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거 정말 황당합니다. 네, 여기 지금 픽업 트럭에 이렇게 다른장 로켓 보이죠? 107mm 다른장 로켓으로 보이는데, 자, 동영상 보시면 뭐 트레일러도 있어요. 레바논 현지에서 노획한 헤즈볼라의 다른장 로켓 차량이에요. 이걸 이제 이스라엘군이 끌고 와서 모체에 갖다 놨는데, 이걸 젊은이 2명이 아마 헤즈볼라 대원이겠죠. 이걸 다시 탈취해서 가져가기 위해서 트레일러까지 준비해 왔어요. 그래서 그 트레일러에 얹어서 가다가 레바논 쪽으로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경찰에 걸린 겁니다. 자, 이게 이렇게 큰 트레일러에 이런 무기를 싣고 가는데 이걸 국경 통과해서 헤즈볼라 지역까지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거가 너무 순진한 거죠. 참 희한한 바보 같은 생각인데, 문제는 또 이런 무기들을 또 탈취당하는 뭐 이런 상황도 이스라엘군이 이거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 전차입니다. 크로아티아가 T-72 전차를 뭐 개량해서 국산화한 거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T-72의 극초기형 전차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크로아티아는 아시다시피 과거 유고슬라비아였죠. 유고 연방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독립해서 하나의 국가가 됐는데, 그리고 이제 EU 그리고 나토 가입을 했죠. 그래서 나토 가입했으니까 당연히 서방제 무기로 바꿔야 됩니다. 나토 표준 무기로. 자, 크로아티아는 그 T-72를 바탕으로 한 M84A4 전차 75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기존에 한 10몇 대를 줬어요, 우크라이나에. 그리고 이번에는 30대를 이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준다. 그리고 BMP-1 장갑차를 바탕으로 만든 이 M80A 또 장갑차가 있어요. 그것도 30대를 준다. 그 대가로 독일로부터 레오파르트 A8 최신형 전차죠. 그걸 이제 좀 할인된 가격에 산다라는 건데요. 문제는 이 레오파르트 A8 전차가 워낙 비싸다는 겁니다. 가장 최근에 네덜란드가 샀는데, 네덜란드가 대당 800억 원 정도에 삽니다. 대당 800억 원. 이건 무슨 우리 FA50 전투기보다 더 비싸죠. 독일제 전차가. 그래서 크로아티아가 얼마나 싸게 사는지 모르겠으나 싸게 사도 우리 K2 전차보다는 훨씬 비싸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여기 뭐 전차 75대, 또 이 BMP-1 장갑차를 바탕으로 한 M80 장갑차 104대 보유하고 있는데, 이 M80 장갑차는 이 M2A2 브래들리 장갑차로 미국제로 바꿔요. 지금 이제 1차분 89대, 2차분 128대가 들어오는데, 그중에 1차분 45대 이미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전차 75대, 장갑차 104대 있으면 그거 그냥 다 주지 뭐 또 30대씩입니까? 빨리 다 주기를 바랍니다. 자, 중요 소식 들어갑니다. 미국이 중국의 위성 네트워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무기 CCS 블락 10.2 시스템 도입 일정을 앞당기고, 이와 별개로 더욱 소형화된 위성 제밍 시스템을 대량으로 도입한다는 소식입니다. 주요 기지와 함정에 설치될 것으로 보이는데, 위성을 이용해 A2AD 능력을 극대화한다는 중국의 계획이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미 국방부가 현재 우주군이 운영하고 있는 CCS 블락 10.2 시스템 외에도 이를 더욱 소형화한 신형 위성 대응 시스템 매도우 렌즈 시스템을 내년부터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군은 우주군에 16개의 CCS 블락 10.2 시스템을 배치하고 있는데요. 우주군은 이 장비의 도입 수량을 32개 세트까지 늘리고 더 공세적인 전력으로 운용할 예정입니다.
L3 해리스가 개발한 신형 위성 제밍 시스템인 매도우 렌즈는 그 형상과 성능이 기밀에 붙여져 있는데요. 미 국방부는 이 시스템이 CCS 블락 10.2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며 더욱 소형화되고 더 많은 주파수를 제밍할 수 있다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미군은 기존에 배치된 CCS 블락 10.2를 매도우 렌즈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추가 도입될 16개 세트 역시 매도우 렌즈 사용으로 인수할 예정인데요. 업그레이드된 매도우 렌즈는 내년 1월부터 3월 사이 5개 세트에 대한 초기 작전 운영 능력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매도우 렌즈 시스템은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거의 모든 유형의 위성을 교란할 수 있는데요. 정찰 위성과 통신 위성의 업링크, 다운링크를 모두 제밍할 수 있고 베이더우 위성 항법 시스템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위성 제모를 대량 배치해 중국 위성들을 무력화시키면 위성을 이용해 미국 항모전단을 찾고 이를 타격한다는 중국의 계획이 큰 차질을 빚게 되는데요. 중국이 아무리 강해졌다지만 아직은 뛰는 중국 위에 나는 미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위성을 상대 위성을 교란하는 이런 장치죠. 미 우주군이 장비하고 있는 건데, 자, 이런 시스템이에요. 위성에서 이 위성과 통신할 수 있는 그런 그 장비들에게 정보를 주죠. 또 위성으로 이 해당 장비가 자 이런 정보 좀 확인해 줘 하고 또 정보를 올리죠. 이걸 이제 업링크, 다운링크라고 하는데 그걸 전부 다 차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베이도우 위성 항법 시스템, 중국판 GPS죠. 그걸 가지고 미국의 F-22, F-35 같은 스텔스기도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다라고 주장했는데 그런 것들을 전부 차단시켜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업링크, 다운링크를 차단하니까 그냥 위성 자체를 깜깜하게 무력화시켜 버리는 거죠.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이 위성의 위치 확인을 받아서 항모전단 저기 있네. 좌표 어디야? 그리고 위성을 계속 보면서 항모전단이 어디로 맨노트 이렇게 이동하고 있네. 그러면 미래 위치, 우리 탄도미사일이 쐈을 때 미래 위치는 어느 정도 되겠다 하고 해서 그 지역으로 날려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이제 유도를 한 번 더 해주는 이런 방식이 대함 탄도 미사일인데 그 대함 탄도 미사일마저도 무력화시키는 거죠. 중국이 뚱펑 21, 뚱펑 26 등 중장거리 대함 탄도 미사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다 무력화시킬 수 있는 이런 무기를 미 우주군이 지금 16개 세트에서 32개 세트로 늘린다. 기존의 16개 세트도 최신형으로 업그레이드한다 라는 건데 우리 군산에도 지금 한 개 부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네, 잘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